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 제 5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 그 네 번째 샷 방송을 하고 나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물장수님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태까지 그냥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그 골프 레슨은 그냥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마인드 골프의 Y 골프를 보다가 좀 더 좀 원리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하면 좋은지 왜 그렇게 하면 안 좋은지를 좀 알게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마인드 골프가 Y 골프를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골프를 재미있게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 그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느끼신 부분이라 꼭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또 물장수님께서는 이 글씨가 또 좀 잘 안 보이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카메라를 좀 더 앞쪽에 두었고요. 그리고 또 마커펜도 또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공중에 이렇게 놔두면 많이 날아간다고 해서 잘 안 써진다고 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커펜은 뚜껑을 잘 이제 그 닫아놓고 사용을 해가지고 글씨도 좀 잘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마인드 골프의 그 Y 골프 5번째 샷은 오늘은 그 지난번 네 번째 샷에서 얘기한 부분에서도 약간 좀 소개가 됐었는데요. 어떠한 그 클럽 페이스가 이제 공이랑 어떤 임팩트 되는 시점에 어떤 형태로 맞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공의 어떤 날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고 또 실제 치는 그런 어떤 스윙의 그 패트라고 얘기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도 우리가 치는 공의 그 날아가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골프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많이 휘는 것을 훅, 그 다음에 조금 휘는 걸 드로우, 그리고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 걸 슬라이스, 그리고 조금 휘는 거를 페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정확히 치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농담으로 스트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라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로 정확히 치는 것은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형태로든 완벽하게 직선으로 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죠.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또 휘어져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5번째 강의에서는 이야기할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친 샷이 어떤 형태로 날아가게끔 할 것인지 또는 샷이 날아간 것을 보고 그 샷이 어떤 형태로 맞는 것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신이 이제 공을 이제 어떻게 치고 싶으면 어떤 샷을 만들면 되는지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샷이 나왔으면 자신의 샷이 어떤 경로로 어떤 원리로 맞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명언 중에 그런 게 있는데요. 명언이라기보다는 그런 말 중에 날아가는 샷이 자신에게 가장 최대의 가장 좋은 스승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 이 골프도 어떠한 포물선 운동을 하고 결국에는 공이 떨어지고 어떠한 물리 법칙에 의해서 공이 이제 휘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의 그 내용으로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볼 플라이트 로우라는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방향을 잘못 썼네요. 볼 플라이트 로우. 그래서 이 볼 플라이트 로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그냥 한국말로 하면 공이 날아가는 어떠한 형태에 대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법칙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어째 골프 용어에서는 볼 플라이트 로우라고 하는데 공이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하는 건데요. 이 볼 플라이트 로우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가장 크게는 첫 번째는 스윙 패스. 그래서 스윙을 어떻게 하는 어떠한 경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클럽 페이스의 모양이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 그래서 이 스윙 패스와 클럽 페이스의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어떠한 공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그 가짓수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윙 패스 그리고 그 클럽 페이스 중에 이제 스윙 패스를 먼저 한번 보면요. 스윙 패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공을 칠 때 여기에 공이 있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세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outside to in swing 이게 out to in swing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n to in이라고 하는 inside to in swing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inside to out swing 조금 과장해서 그렸는데요. inside to out swing 그래서 이 스윙 패스를 나타내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out to in, in to out, 또 in to in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맞는데요. 물론 이것은 항상 그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패턴 형태로 보면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클럽 페이스, 공이 임팩트 될 당시에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맞느냐를 보면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맞으면 스퀘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클럽이 이렇게 맞으면 클로즈로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오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맞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스윙 패스와 클럽 페이스의 그 조합으로 인해서 3 곱하기 3으로 총 9가지 형태의 샷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볼 플라이트 로우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샷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죠. 인사이드 투 아웃으로 치는데 맞는 당시에 클럽이 오픈됐을 경우, 뭐 아웃 인으로 치는데 클럽이 뭐 닫혔을 경우, 뭐 스퀘어로 맞았을 경우,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조합이 이제 다양하게 그 세 가지의 조합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클럽 페이스는 항상 공이 출발하는 건 지난번 네 번째 샷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클럽 페이스에 항상 공은 직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럽 페이스가 공과 이 스퀘어로 보통 맞으면은 이제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고 클로즈를 맞으면 좀 안쪽,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보면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고 좀 열려 맞으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출발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럼 이 조합이 세 가지가 실제 우리가 연습장을 갔을 때 어떤 형태로 이 클럽 그 스윙 패스와 클럽 페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공에 날아가는 조합이 나타나는지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약간 아까는 이쪽으로 치는 뷰로 봤는데 조금 더 설명하기 이해하기 쉽게 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공을 우리가 그 연습장 한국에서는 보통 인도어라고 하는데 그 인도어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친다라고 본인의 타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공을 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왼쪽으로 출발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미라클 샷 가운데로 출발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크게 이게 세 가지의 샷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샷이 뭘 결정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스윙 패스가 이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스윙 패스가 그 스윙에 대한 경로가 이 세 가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아웃사이드 인 여기서 공으로 봤을 때 아웃사이드 인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은 이쪽으로 출발하는 거고요. 인사이드 투 아웃으로 치게 되면 이쪽으로 출발하고 그냥 인 투 인으로 가운데로 치게 되면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윙 패스가 이 공이 맨 처음에 출발하는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클럽 페이스 그 C죠. 클럽 페이스. 그래서 이 클럽이 어떻게 맞는 당시에 어떤 형태로 아까 얘기한 기준을 보면 스퀘어로 맞았냐, 클로즈로 맞았냐, 오픈해서 맞았냐 이 세 가지로 그 클럽이 맞는 거에 따라서 공은 마지막에 잘 날아가다가 이렇게 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실제 이제 도식화돼서 그린 거고요. 실제 이것은 약간 좀 과장해서 뭐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좀 덜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왼쪽으로 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 9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서 여기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곱하기해서 총 9가지 샷이 나온다라는 게 이 그 볼 플라이트 로우 공의 그런 비행 법칙, 탄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어 선수들 공을 잘 치는 또 싱글 디짓 핸디캡 치는 뭐 하여튼 로우 싱글을 치거나 뭐 80대 초반 중반을 치시는 그런 분들과 저 한 120개, 110개, 소위 얘기하는 100개 이상 치시는 분들과의 그 이 공의 그 볼 플라이트 로우를 보는 약간의 그런 뷰 포인트가 조금 달리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샷의 구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운데로 잘 보내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보내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보는 뷰를 조금 달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9가지의 조합으로 이제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보통 슬라이스가 나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치는 슬라이스가 이제 많이 나죠. 소위 얘기하는 관광샷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왼쪽으로 출발을 했다가 공의 페어웨이 왼쪽으로 출발했다가 페어웨이 가로질러서 오른쪽에 페어웨이 끝이든 해저드든 오비든 이렇게 나는 샷이 있죠. 그러니까 강하게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많이 휘는 샷은 이걸로 유추를 해보면 어떻게 맞았냐면 그 아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웃사이드 인으로 맞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여기서 아웃사이드 인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공의 출발이 왼쪽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게 회전이 되는 이유는 클럽 페이스가 그 당시에 오픈되어 있는 거죠. 맞는 당시에 오픈되어 있으면 마치 공이 이렇게 깎여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회전이 이렇게 걸려서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샷은 스윙이 아웃사이드로 쳐서 약간 공이 깎여 맞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구나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그 뷰 포인트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나의 공이 어떻게 맞았는지를 거꾸로 이 샷을 보고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 대부분이 이제 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보이면 좋겠는데요. 내가 연습장에 가서 어떠한 샷을 일부러 만들기 힘드니까 내가 연습장에서 쳤는데 공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든 아니면 보통 얘기하는 약간의 뭐 드로우 구질이 나왔든 아니면 심한 훅이 나왔든 이런 어떠한 구질에 있어서 어떠한 공이 나왔으면 나의 스윙 패스, 나의 스윙의 경로는 어땠고 실제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맞았다라는 것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공이 날아가는 공이 자신의 가장 최대의 스승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실제 내가 어떠한 샷을 만들 때 어떠한 스윙 패스와 어떤 클럽 페이스의 모양을 만들면 어떤 샷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수들 같은 경우 여기 앞에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 나무를 피해서 높이 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이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드로우로 치거나 페이드로 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선수들은 나의 스윙 패스는 어떻게 가져가고 실제 나의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만들면 이런 구질의 샷을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샷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물론 친 거에 대한 결과도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어떠한 샷을 만들 때 어떠한 구성, 그 조합으로 치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러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클럽 가지고 총 이런 9가지의 샷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보통 투어에서 뛰는 선수 정도가 되겠죠. 자유자재로 자신이 이제 칠 수 있는. 그 선수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탁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탁구채가 이만큼 크지만 조그만 탁구채로 다 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방향도 보낼 수 있고 테니스도 그렇고 뭐 야구에선 교타자라고 얘기하는 정교하게 치는 타자 같은 경우는 3루로 보낼지 1루로 보낼지 뭐 길게 넘겨칠지 이런 것도 또 조절해서 칠 수 있는 것처럼 선수 같은 경우 이런 다양한 샷을 9가지 샷을 한 개의 클럽으로 구사할 수 있다면 만약에 퍼터를 뺀 최대 14개까지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퍼터를 뺀 13개에다가 이 9가지 샷을 곱하면 3, 9, 27, 117개 가지수인가요? 3일은 3, 9, 27, 네, 대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클럽 13개로 총 9가지 샷을 한다면 수학적으로 한 100개 넘는 가지수의 샷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 3가지를 더 하면은 가장 낮은 샷, 굉장히 낮은 탄도의 샷, 그리고 또 한 중간 높이의 샷, 그리고 가장 높은 하이 탄도의 샷,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더 곱해버리면 3, 9, 27. 총 한 개의 클럽으로 높낮이를 조정해서 나는 왼쪽으로 출발해서
낮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샷. 나는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높게 가다가 왼쪽으로 휘는 샷. 이런 샷들을 다양하게 이제 구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로프트와 조금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한 개의 클럽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칠 수 있는 게 선수들이고, 우리는 이제 한 개의 클럽으로 한 샷도 정확하게 일정하게 치지 힘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습장에서 내가 어떠한 샷을 했는데 그 샷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면 나의 스윙 패스는 어떤 형태로 맞았고 그 당시에 클럽 페이스는 어떤 형태로 임팩트가 됐구나라는 걸 거꾸로 유추해 본다면 자신이 내가 스윙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떠한 자세를 일부러 뭔가 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태가 임팩트 될 당시에 클럽이 지나간 길과 페이스가 맞는 것을 좀 이해한다면 조금 더 연습하는 방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5번째 샷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선수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클럽으로도 다양하게 치기 때문에 그 골프장을 굉장히 촘촘한 간격으로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하지만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이 샷을 다양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이 굉장히 넓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수들이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는 훨씬 더 다양하고 촘촘한 거고, 아마추어는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만약에 격차가 이렇게 크다면 이런 이 정도의 포인트를 보낼 수 있는, 결국은 더 많은 촘촘한 그런 샷을 갖고 있고 다양한 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골프장을 다양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같은 곳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내느냐도 또 굉장히 높게 보내느냐,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듬성듬성하게 치는 사람 대비 훨씬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샷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골프를 좀 더 풍성하게 치고 스코어도 내리고 다양한 트러블샷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골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연습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또는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샷이 나오면 어떻게 쳤구나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골프의 그런 원리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오늘 강의는 볼 플라이트 로우라고 정했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기본적인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 공이 기본적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웃사이드 인으로 쳤지만 공이 실제 여기 아웃사이드로 치면 원래 공을 왼쪽으로 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웃사이드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웃사이드인으로 들어오는 그 각보다 클럽 페이스가 훨씬 더 많이 열리면, 내가 들어오는 이 공에 들어가는 각이 이런데 클럽 페이스가 훨씬 더 크게 열려 있으면 공은 이쪽으로, 이 각보다 이 각이 더 크기 때문에 공은 더 그쪽으로 출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스윙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고요. 과도하게 클럽을 오픈해서 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스윙 패스를 클럽 페이스가 좀 더 이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서 미리 얘기를 드렸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좀 자신의 연습하는 방법, 공을 무조건 많이 치기보다는 조금은 좀 생각하면서 공이 날아가는 걸 보시면 좀 더 그 연습하는 것도 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하고 내가 뭘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인드 골프에 또 이런 또 궁금한 것들을 아까 뭐 물장수님처럼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동영상 뒤쪽에 그 마인드골프샵.com이라고도 있는데 그 마인드골프샵.com은 잠깐 얘기 드리면 그 마인드골프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마인드골프샵.com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구매를 진행하니까 거기 오셔서 공동구매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 슬라이드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인드골프가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또 이제 다른 또 팟캐스트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어떤 형태든 하셔서 마인드골프에게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또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동영상 끝나면 이제 올라가니까 잠시 정지 영상으로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항상 엔딩으로 얘기하는 것처럼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샷이죠. 다음 6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